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세를 볼 건데 글로벌 시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3.2697달러입니다. 8%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죠. 어마무시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전 그리고 오후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게 어떤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XRP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0.66, 이더리움은 3.94, 그리고 솔라나도 3.30인데 지금 가장 크게 XRP 7.98, 그리고 도지코인도 3.4인데 또 여기에 스텔라도 5.35, 상당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일단은 또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면서 가야 되죠. 자, 그럼 업비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업비트 역시도 지금 고가 4,461원을 찍었고, 그리고 저가는 4,092원, 지금 4,451원입니다. 7.90. 지금 글로벌과 똑같이 움직이죠. 같은 태세로 쭉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어디만큼 올라가 줄지,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꼭 정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필요하죠. 자, 또 잠깐 돌린 사이에 또 8.36이나 끌어올렸네요. 현재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4,471원. 저가는 4,092원입니다. 지금은 4,468원입니다. 8.34%.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고, 지금 어디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저항선을 다시 한 번 더 터치하죠. 여기 저항선을 터치하면 얘는 이제 거의 저항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전 고점인 이 5천 얼마예요? 여기 좀 내려왔네요. 전 고점이 5,539원인데 여기를 뚫어준다면 4,500, 여기 4,500을 뚫는 거죠. 4,500을 뚫어준다면 얘는 저항이 어디 정도 될까요? 4,800원 정도? 4,800원 그 정도 대에서 한번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항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500원을 뚫기가 또 힘들겠죠. 이 부분이 물론 이 정도의 힘이라면 금세 뚫을 수도 있어요. 좀 쫙 끌어올려주면서 제가 또 오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오후도 마찬가지죠. 이 블레더밴드 상단을 타치해야 된다. 상단을 타치하기 전이었어요. 여기까지 있었죠. 이 부분까지. 상단 타치하기 전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상단을 터치하자마자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저항 라인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저항을 돌파하면 또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전환된다? 지지 라인으로 전환된다. 지지 라인 전환되면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겠다 이 얘기죠. 지금 3달러를 계속적으로 오전 내내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를 계속 치고받고 있죠. 이게 뭐예요? 지지 라인을 바닥을 형성을 한 거예요. 바닥을 형성하고 갔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단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RSI 수치. RSI 수치가 지금 87.56입니다. 이렇게 급등력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된다? 바로 이미 과매수의 영역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 과매수가 된다면 시장은 과열됐다 해서 조정을 준다 했죠. 조정을 주는데, 이러한 조정이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정보다는 장중에 조정이 끝날 확률이 크고 더욱더 끌어올려 줄 건데, 지금 제가 늘 보는 게 RSI 수치잖아요.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라. 그런데 이 RSI 수치가 언제적과 비슷하냐? 지금 지난 11월, 작년 11월 달과 같이 비슷합니다. 너무 흡사하게 움직이죠. 이것을 제가 전 영상에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때 11월 달에 폭등력을 보여줬을 때 이 RSI 수치가 이랬어요. 이랬죠? 이런 부분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었어요. 이게 11월 달에 쫙 끌어올려지면서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조정이 안 왔어요. 조정이 안 왔는데
12월 달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조정이 이게 쭉 왔죠. 횡보 조정, 하락 조정도 아닌 횡보 조정이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RSI 수치를 보고 지금 보면 지금은 똑같죠. 초창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커요. 거의 한 달간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오면서 1달러 돌파, 2달러 돌파, 3달러를 돌파를 했죠. 1월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그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때는 뭐 때문에 올라갔죠? 트럼프 취임이죠. 아니, 당선. 트럼프 당선. 그리고 여기에 게리 겐슬러가 내려간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3단계로 올라갔어요. 스테이블 코인 출시죠. 첫 번째는 트럼프의 취임. 그리고 두 번째는 게리 겐슬러가 내려가겠다. 사임하겠다라는 1월 달에 사임하겠다 하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3단계를 찍고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리플에 여기서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작용돼서 이 3단계 이상을 갈까요? 이렇게. 첫 번째는 ETF일 가능성이 큽니다. ETF. 이 순서는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거니까. ETF가 내일 출시합니다. 18일 날. 그리고 21일 날도 출시합니다. 단 이게 현물이 아니라 바로 레버리지 ETF가 출시해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당연히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데 이 정도인데 현물 ETF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고 보시면 좋고요. 또 이렇게 한 단계를 또 올라간다. 그럼 뭐가 될까요? 바로 지금 열리고 있는 지니어스 법입니다. 지니어스 법의 통과.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가결까지 와 있죠. 이런 부분이 가결까지 온다. 그러면 지니어스 법에 대한 최고의 수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수혜주는 리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니어스법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법적인 공방. 법으로 종료. 법 종료가 리플에게는 가장 큰 호재죠. 이 종료가 이뤄진다. 이 항소를 안 하겠다라는 SEC의 선언만 나온다면 이 리플은 이렇게 3단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세 개의 이슈로 세 개의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데 여기는 지금 ETF 레버리지 ETF 지니어스법 여기에 법인 종료 또 한 개가 뭐 있을까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만 바로 IPO입니다. IPO를 끌어올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RWA 사업. 지금 어제 뉴스가 가장 핫했던 게 뭐예요? 두바이의 부동산 사업에 리플이 파트너십을 맺었죠. 컨트롤 알트라는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RWA 사업에 본격적인 발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RW까지. 그러면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5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고점은 이미 뚫은 상태죠. 이 정도 되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만큼의 이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 그리고 오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매도 타이밍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매도하면 아깝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게 있고, 이렇게 횡보를 그릴 때도 버텨왔고, 그리고 끌어올릴 때도 버텼는데, 여기서 매도하고 나올까? 더 올라갈 건데, 그래서 제가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잡고 가셔라. 눌림목이 나올 때. 근데 지금은 아직 눌림목은 안 나오죠. 쭉 끌어올리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기에도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눌렸다 가고, 소화를 시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11월 달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흡사하다. 그러면 이만큼의 끌어올린다는 게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모멘텀 세 가지로 올라갔는데 지금 모멘텀만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5개죠.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느냐 좀 볼게요. 자, 고래가 코인베이스에 73밀리언 XRP 73밀리언 달러 XRP를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매도세가 나올까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게 3.03달러 이때 나왔어요. 뉴스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3.2달러입니다. 3.28 얼마죠? 이 정도 지금 가고 있는 XRP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송이 지갑에서 나온 거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어요. 이것은 매도를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같은 게 또 있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거래소에서 거래소 이동한다. 이것도 매도를 봐요. 우리가. 고래들의 이동을.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는 또 뭐가 있어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 이것은 고래들이 매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 이것 또한 바로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고래가 코인베이스로 옮겼다는 것은 거래소로 옮긴 거예요. 지갑에서 거래소. 그러면 매도가 나올 건데 수치상 이제 이것은 형식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가 나와. 그럼 매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왜 올라가? 이상하죠. 내용 좀 볼게요. 자, 고래 이동과 지속적인 현물 유출이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사실 롱 지배력과 과매수 RSI 차트가 이 후퇴 또는 횡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손바뀜, 블록딜이죠. 손바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 현상 우리가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매도라고 생각을 해 보셔도 너무 좋은데 지금은 흐름상 지금은 얘네들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오전에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공매도가 청산이 된 거예요. 공매도가 그러면 당연히 누르는 세력이 없어졌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매도는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그럼 쇼츠퀴즈가 발생했어요. 발생한다는 얘기는 매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됐겠죠. 올라가는 거에. 그만큼 공매도가 없어졌고 있죠. 지금도 있긴 한데 많이 청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XRP의 이런 폭발력 그리고 코인베이스로 이동한 게 어떤 뜻일까? 좀 내용 좀 읽어볼게요. 자, XRP가 7,360만 달러 상당 토큰이 2,550만 개가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하면서 이게 대규모 거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물에서는 1일 969만 달러 순유출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하면서 XRP의 지속적인 거래소 유출 추세를 확장시켰는데 이게 차익 실현을 암시할 수도 있고 대규모의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래소의 이 유사한 고래 송금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선행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오전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16일자인데 이런 오전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이게 아니면 손바뀜일 확률이 상당히 크다. 고래들도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밑에 내용 보면 XRP MBT 비율이 거의 40% 급등하면서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MBT 비율이 24시간 동안 39.47% 급등하면서 127.95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잠재적인 과대평가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XRP가 과대평가가 나오니까 과대평가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실 열고 봐야 된다 했죠. 열고 봐야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히 급증하는 것이 네트워크 사용량이 가격 움직임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 따라서 MBT 급증이 이 유기적 유틸리티 성장이 아닌 투기적 거래 활동에 치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 정도의 폭발력이 나오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단타 보고 들어오신 분들. 또 투자자의 이런 추세를 면밀히 해야 할 수도 있다. 제가 오전 내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상승해요? 폭발해요?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기에 맞게 하나하나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 높은 MBT 값이 조정 또는 통합 기간보다는 보다 선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조정이 올 것 또한 우리도 대비를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바이낸스에서는 어떤 겁니까? 롱 포지션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낙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모멘텀 제가 아까도 5가지의 모멘텀을 들었죠. 얘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이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낙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도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환호성을 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손실 거의 다 많이 했죠. 이 정도 되면 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만큼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롱 포지션이 지배적으로 있고, 또 밑에 있는 거 보면 XRP의 자금 조달 비율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지금 OI 가중 펀딩 비율이 플러스 0.01686 여기에 상승하면서 몇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 이런 급격한 상승이 롱 트레이더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나타나는데, 자, 이런 자금 급증이 심리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변할 때 종종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런 시장의 확신을 강화하는 한편에 또 상승 모멘텀이 사그라들 경우는 갑작스럽게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모멘텀이 하나하나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죠. 나와주고 있으면 당연히 큰 폭발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또 트럼프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XRP의 스위치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볼게요. 자, 크루세이더스 이 커뮤니티의 창립자 레트빌트는 랩이라고 할게요. 참 외국 애들은 말이 힘들어요. 자, 이 공유된 최근 비디오에서 XRP가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언급을 했고요. 자, 이 리트벨트가 이 정치적 발전과 또 현재 진행 중인 거시경제 동향을 언급하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XRP에 크게 유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편하게 말하면. 자,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해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역시도 계속 말하고 있고. 이렇게 시사하는 뉴욕타임즈와 그리고 또 같은 주요 은행의 최근 보도를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가 공개된 직후에 이 기사를 부인했는데, 하지만 파월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또 이런 발언이 XRP의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리트벨트의 광범위한 주장과 이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파월이 내려가기 때문에 XRP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죠, 퍼즐을. 자, 연방준비제 이사회의 새로운 방향. 이 트럼프가 이유 없이 파월을 직접 해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온갖 수단을 다 방법을 가하고 있죠. 예전에 게리 겐슬러, 아까도 제가 사임한다면서 올라왔잖아요. 이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게리 겐슬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임을 선택했어요.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해임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게리 겐슬러는 11월 달에 사임을 선택했다. 그리고 1월 달에 내려왔죠. 반면에 파월 의장은 26년 5월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저항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파월이죠. 자, 이 리트벨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결과 이 파월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는 파월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미국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해 왔던 부분, 트럼프가 각을 지면서 갔죠. 만약 수사가 그 해임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또 양적 완화에 호의적인 연준 의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처럼 사임을 선택하면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업무를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 XRP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더욱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또한 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뭐 통화 리더십의 잠재 변화, 그러니까 통화를 관리하잖아요. 파월 의장 연준이 이런 분의 잠재 변화가 나오면 당연히 암호화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해지로 간주가 되는 부분이고, 자산에 대해서 수요 증가 또 직접 연결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950년부터 25년까지 구매력이 크게 감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 달러의 장기적인 평가 절하를 경고했는데, 자, 리트벨트에 따르면 달러 가치가 50년에 비해서 0.07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가 절하 속에서 속도가 크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이 투자자들은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안 종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만 다 써놓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자금 이동입니다. 자금 이동이 되고, 자금 이동이 증시에서 이제는 우리 지금 현재 가상자산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가상자산으로 이전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상자산은 움직임 자체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습니다. 지금 3.28달러입니다. 여기를 재돌파 시도하고 여기 더욱더 올라가면 이제는 얘는 3.4달러까지 올라가요. 3.4는 1월 달의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마지막 고점이 3.89까지도 그리고 4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7월 내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올라가 주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니어스법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끌어올려 주는 거에. 자, 이 내용 좀 볼게요. XRP 가격이 이 RLUSD 성장과 이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XRP 리플의 유동성 솔루션은 필수적이고 이 지니어스법에서 또 XRP 원장의 실시간 외환 수합 또 여기 스테이블 코인 변환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 또 지니어스법이 규제 명확성에 따라서 RLS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연간 3조 달러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측을 했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XRP의 수요가 증가할 것은 당연한 지사고 여기에 법안이 규제감독기관을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제는 어디로 이동되고 있습니까? 바로 재무부하고 통화감독청 OCC로 지금 재할당되고 있고 XRP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서 이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으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 현재 이런 변화가 기관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있고 또 이 최근의 XRP 가격 랠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났습니다. 자, 이거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게 나와 있어 죄송합니다. 목이 또 오랫동안 막 얘기하면 자꾸 잠겨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예측이 나온 거예요. 리플 혜택과 그리고 XRP에 대한 어떻게 영향이 나오느냐. 자, 법적인 명확성을 갖게 되면서 RLUSD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리플이 이미 손을 써놨어요. 어떻게? 바로 이 연준에 뭘 신청했습니까? 바로 마스터 계정을 신청했습니다. 마스터 계정을 신청했고 우리 관리 감독해달라.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 감독해달라라고 올렸어요. 마스터 계정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이 RLS는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XRP 영향은 XRP의 브릿지 유틸리티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시장 인프라를 보면 여기에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이 연준의 마스터 계정 그리고 또 BNY 멜론 커스터디입니다. 지금 이미 BNY 멜론 바로 이 뉴욕 멜론 은행에 스탁을 신청해놨죠.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리플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기관의 신뢰가 향상이 되고 여기에 SEC의 영향력은 감소가 되고 XRP의 법적 전망은 호의적으로 변한다. 여기 XRP 원장의 스테이블 코인은 FX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연결되는데 이것은 XRP의 유용성과 가격을 당연히 견인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고 투자자의 신뢰와 보면 정책과 가격의 모멘텀이 리플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XRP는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한 방에 되어 있죠. 이렇게 될 리플이에요.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서야 박스권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기에 한 마지막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25년 강세장에서 XRP 전략적 포지셔닝 또 여기에 리플의 iOS 2022 여기입니다. 지금 연준이 가장 최근 엊그저께인가요? iOS 2022를 채택을 했죠. 수용을 했습니다. 어디에? 바로 패드와이어죠. 이 패드와이어에 수용을 했고 그러면 이 iOS 2022가 이제는 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리플은 이미 2020년부터 이걸 준비해 왔어요. 여기에 가입하면서. 그래서 가장 큰 이 iOS 2022의 이 부분에 자리를 잡은 리플이 됐고 그리고 이 패드와이어에 어떤 종목이 돼야 된다 주장합니까? 다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야 된다. 그럼 리플은 이미 리플이란다. 연준은 이미 iOS 2022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블록체인이나 도입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바로 리플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iOS 2022를 기반으로 가고 있는 리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그만큼 이 XRP는 더욱더 크게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리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꼭 받고 움직이셔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죠. 어떤 걸 잡아드립니까?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가요? 현금 확보. 현금 확보.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기 위해서도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돼요? 시장은요, 늘 이렇게 안 가요. 지금 이렇게 횡보글에다가 쭉 끌어올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동했다. 그리고 이제 합쳐지니까 이렇게 쭉 끌어올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공략을 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옵니다. 이 부분이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 비중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달라지면서 당연히 수익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고, 매수와 매도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매수는 다들 잘 하십니다. 잡아드려도 더 낮게 잡고 가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매도예요. 팔 때. 팔 때 이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래서 팔 때 잘 팔고 나와야죠.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팔자니 더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안 팔고 가만히 있자니 내려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분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잡아드립니다. 이거 매수와 매도. 물론 제가 잡아드린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못 잡아요. 절대 이 단가 못 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치면 무릎과 어깨와 무릎 사이, 여기에서 사고 팔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보다 더 안정적인 매매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도 참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두 개로 보입니다.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예요. 여러분들이 맞게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다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이 PC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정보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옆에 하나 보이는 게 있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코인 파일입니다. 이것도 드려요. 이것도 드립니다. 어, 이거 총 150페이지 되거든요. 150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드린 정보와 같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것은 하나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나 원해 라고 신청만 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뭐 억지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꼭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다 무료로 드려요. 어차피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다 받고 가시면 되는데 이 부분, 이 코인 파일은 꼭 신청해 주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 이렇게 누르면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료니까 뭐예요?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돼요.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 제가 팔코인 뉴스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뉴스입니다. 꼭 팔코인 뉴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